이번 시간에는 abstrac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abstract는 한국어로는 추상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느낌이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추상인지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거나 아니면 뒤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abstract라고 하는 이 객체지향의 개념에서 주목해야 될 특징은 abstract로 지정되어 있는 메소드나 클래스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것을 상속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상속한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상속해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로 abstrac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상속을 강제하는가 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건 이제 코드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bstract method, 또 abstract class라는 것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abstract demo라고 하는 이 클래스와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했는데요. A라는 클래스는 특이하게도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클래스 A가 추상 클래스라는 뜻입니다. abstract class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추상 클래스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abstract demo의 메인 메소드 안에서 클래스 A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주석을 처리해 놨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오브젝트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인스턴스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클릭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클래스 A가 abstract, 즉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그것을 상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상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이 뒤에서 살펴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추상 클래스의 문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해도 뒤에서 왜 이걸 쓰는지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저는 클래스 B를 정의하고요. 이 클래스 B는 A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자, 이 상태로 됐으니까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죠? 그리고 대신에 B 오브젝트는 new B 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클래스를 실행을 시켜보시면 여전히 에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롤오버를 해보면 이클립스가 어떤 에러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 있는 에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클래스 B는 클래스 A의 메소드 중에 B 메소드를 상속해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A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B는 메소드죠. 그런데 얘는 특징적으로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추상 메소드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메소드는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그 메소드의 실질적인 로직이 들어가는 본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메소드는 여기서 딱 끝났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B라는 메소드는 그 메소드의 구체적인 로직을 담고 있는 본체는 없고 보시는 것처럼 그 메소드에 대한 시그니처만을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모습만이 남아있는 메소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상 메소드, 즉 abstract가 표시되어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 메소드 B에 대한
구체적인 로직을 사용하는 쪽에서 정의해서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public int b 하고서 리턴 값이 int니까 저는 그냥 에러만 없애기 위해서 return 1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를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자, 우선 우리가 클래스 A를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해서 B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클래스는 A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죠. 그리고 A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 B가 있는데 메소드 B는 abstract, 즉 추상 메소드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메소드 B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클래스 A를 상속받은 클래스 B가 반드시 메소드 B의 구체적인 내용인 본체를, 메소드의 본체를 이렇게 정의해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abstract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상속을 강제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abstract, 즉 추상 메소드, 또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로직을 담고 있지 않고 그 로직을 사용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그니처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그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메소드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의 책임은 그것을 사용하는 쪽에게 넘기는 것이 abstract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한 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법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밑에 제가 주석 처리한 것을 주석을 해제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밑줄이 나오는 것은 뭔가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제가 정의한 요 클래스 메소드는 C죠. C 메소드는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이렇게 메소드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것은 실제 내용을 갖고 있는 메소드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C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즉, abstract가 붙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메소드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살짝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클래스는 뭐 abstract 클래스를 먼저 정의했다기보다는 B라고 하는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B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A는 자동으로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메소드 중에 하나라도, 멤버 중에 하나라도 abstract라고 한다면 그 멤버를 담고 있는 클래스도 abstract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에러를 발생시키니까 제가 주석 처리로 실행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클래스 A가 추상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상 클래스는 보시는 것처럼 본체가 없는 메소드 B와 같은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메소드 D처럼 구체적인 로직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추상 메소드가 또는 추상 클래스가 무엇인지 대략적인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 감이 중요한 거고요. 이걸 왜 쓰는가는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볼 겁니다.